오늘 주인공은 나이보다 젊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효진 씨. 아침부터 무슨 운동을 그렇게 하세요? 코어를 단련시키는 스트레칭인데요. 림프 순환에 도움된다고 해서 하고 있어요. 림프 순환에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2년 전에 폐암 수술을 받았잖아요. 청천벽력 같았다는 폐암 진단. 폐를 절반이나 떼어내고 림프도 6개나 떼어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폐암 1기 진단을 받은 효진 씨. 수술 전까지도 자신이 암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답니다. 건강검진에선 폐결절이라고 했어요. 전 혹만 떼어내면 되겠지 그런 생각에 간단한 수술이겠지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조직 검사 결과 폐암 1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암담했어요. 맨날 울었던 것 같고요. 우울증도 와가지고 진짜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생활 습관이 암을 유발했을지 점검해 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수면 습관. 제가 폐암 진단 받기 전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좀 있었고 갱년기도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신경과도 가봤지만 소용없었고 정말 심할 때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잔 적도 있어요. 과거 갱년기와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장애를 겪었다는 이효진 씨. 아유 정말 그 문진표 적어주신 것처럼 잠을 잘 못 주무시네요. 결국 포기하고 그냥 일어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자면은 낮에도 피곤하고 밤에도 피곤하고 정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저렇게 불면증이 지속이 그렇게 되면 잠이 어쩔 수 안 없이 오지? 활성산소들도 미치겠다.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건강에도 왜 문제가 잠을 잘 되겠죠. 못 각종 자겠어, 질병과 저. 노화가 촉진될 게 좀 걱정됩니다. 잠을 못 자니까 낮엔 계속 멍하고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그땐 잠을 잘 못 자니까 만성 피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가락이나 몸의 관절 마디마디가 너무 아팠고요. 뭔가 몸에 독소가 가득한 느낌? 불면증은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요. 아우, 손 아파. 왜 이렇게 관절이 마디마디 아픈지 모르겠어. 결국 암 진단까지 받게 된 효진 씨. 하지만 하루가 10년처럼 흐르던 날들도 어느덧 지나가고 지금은 또래보다 더 젊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보시거든요. 아마 예전보다 잠도 잘 자고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수술 후 2년이 지난 지금 전이나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효진 씨. 평소 잘 자는 것은 물론이고요. 과거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산성화되었던 몸을 되돌리려 꾸준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특히 매일 마시는 이것에 그녀의 건강 비법이 숨어 있다는데요. 레몬즙인데요. 레몬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마셔오고 있어요.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레몬. 날씨가 쌀쌀한 요즘에는 차로도 즐겨 마신다는데요. 텀블러에 따뜻한 레몬차를 넣어 외출할 때도 꼭 챙겨 다닌답니다. 제가 수술하고 나서 살이 10kg가 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 나오는 것만 해도 되게 운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수술 후 체중이 10kg이나 늘었지만 꾸준한 운동 덕분에 날씬했던 예전 몸매로 돌아가는 중이라고요. 언니, 수인아! 운동하러 왔어? 언니 산책 나왔어요? 근데 언니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나이를 거꾸로 먹나 봐. 아니야. 제가 동생인데요. 사람들이 친구냐고 맨날 물어봐요. 수인아, 너 요즘에 살 많이 쪘네. 나 좀 많이 쪘어. 너 림프 마사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 효과 좋아? 엄청 좋아. 가르쳐줄까? 가르쳐줘. 자, 팔을 먼저 벌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쓸어봐. 그럼 여기가 림프가 있는 데야. 이렇게. 이렇게. 림프샘 마사지는 체내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를 잡고서 이렇게.
이게 다 림프 운동이야? 너무 시원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내가 뭘 가지고 왔거든? 따뜻하게 만들어 왔어. 효진 씨의 외출 필수템. 또 맡아봐. 향기 좋다. 그치? 이거 레몬티야. 언니가 만든 거야? 응. 온몸에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 아, 상큼하다. 따뜻하고 좋네.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레몬차까지 마신 후 함께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그런데 효진 씨, 뭘 그렇게 분주히 준비하세요? 식사 중간에 먹는 간식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요, 식단이 별로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식사 중간에 과일이나 샐러드를 먹어서 폭식을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과거 불규칙한 식사 시간으로 인해 폭식이 잦았다는데요. 이제 식사 전 배가 출출할 때면 열량이 낮고 포만감은 높은 간식을 챙겨 먹는 것으로 폭식을 예방하고 있답니다. 레몬즙을 뿌린 샐러드를 곁들인 오늘의 간식. 레몬의 신맛은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 군것질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인 씨의 입맛에도 맞을까요? 어때? 여기도 레몬 뿌렸어? 응. 상큼하고 맛있다. 나 요즘에 계속 살이 찌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야. 너도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돼. 살이 찌면 윤곽도 무너지고 얼마나 안 좋아. 맞아. 나 웃으면은 얼굴이 여기가 두 개가 돼. 호빵같이 되는 아, 거. 진짜? 살을 빼야 돼. 너 얼마나 다이어트가 중요한지 아니? 나도 언니처럼 열심히 이렇게 식단 관리해서 살도 빼고 더 젊어지고 싶어. 우리 레몬처럼 상큼하게 살자. 상큼하게. 체내에 독소가 쌓이면 무너지기 쉬운 면역력.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삶의 균형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폐암 수술까지 하고 네. 건강 리모델링을 제대로 잘하셨어요. 얼굴 보니까 얼굴이 맑아요. 네. 건강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아, 지금 영상으로 보니까 그 큰 수술을 하셨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네. 지금 너무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신데 그 주인공이 무너졌던 건강을 리모델링 하는데 도움을 받은 이것이 무엇인지 희경 씨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우, 저는 눈치챘죠. 매 눈으로 탁 캐치를 했죠. 마지막에 레몬을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건강 리모델링의 비법으로 레몬. 이 사진만 봐도 얼굴이 상큼하시잖아요. 네, 레몬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주인공의 건강 리모델링에 도움을 준 건 바로 레몬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레몬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요? 일단 레몬에는요, 항산화 성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죠. 비타민C를 포함해서 각종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C가 특히나 항노화, 항산화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사실 비타민C는 반드시 체내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핍이 됐을 때는 괴혈병과 같은 질환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괴혈병이 언제 특히 심했냐면 영국의 해군들이 유명하잖아요. 네. 이 해군들이 아무래도 영양소 섭취가 좀 부족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특히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해군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 괴혈병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때 레몬이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는 기록도 있죠. 이야, 그 옛날부터 이렇게 치료에도 레몬이 활용됐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효진 씨가 지금 폐암 진단받고 또 수술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암을 진단받으신 분,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 몸이 대부분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성 알칼리성 나눌 때 pH라는 걸 쓰죠. 그래서 pH 7이 정확히 중성을 나타내고요. 7보다 더 높으면 산성, 7보다 낮으면 알칼리성인데 건강한 사람의 혈액을 재보면 이 pH가 7.4 정도 나오니까 아주 약한 알칼리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몸이 산성화됐다고 표현하는 거는 이게 7.4가 아니라 이제 7보다도 훨씬 더 낮아져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산성화가 일어났다는 건데 우리 몸 자체가 너무 극한 쪽으로 이제 산성화되거나 너무 많이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적정한 pH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특히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더욱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자, 몸이 산성화되는 원인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운동이 부족했을 때, 또 아. 굉장히 과도하게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 물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산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네. 먹는 음식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산성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산성화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식품이 도대체 산성식품이고 또 어떤 음식은 알칼리성 식품인지 굉장히 궁금해지시죠? 예, 예. 알려주세요. 빨리 알려줘요, 선생님. 다 알려주실 겁니다. 바로. 네. 어려운 건 저한테 넘기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성식품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실 산성식품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식품들이실 거예요. 흰 쌀밥 대표적인 산성식품이고요. 너무 맛있는데. 이외에도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육류, 밀가루 음식, 커피들도 아주 대표적인 산성화 음식이에요. 게다가 여러분들 간식으로 좋아하시죠.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 초콜릿 이런 음식들 모두 다 산성 음식에 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맛있는 음식은 거의 다 산성 음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보면 선생님 저는 그냥 산성 그 자체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다 먹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들이어서 만약에 이제 알칼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끊으라고 하면 네. 저는 선생님들하고 오늘부로 잘 못 만날 것 같아요. 끊는구나. 네. 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네. 안 해도 돼요? 완전히 다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의 비율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성식품 한 20%, 알칼리성 식품 한 80% 정도의 균형을 잘 맞춰주신다면 우리 몸의 독성을 좀 줄이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을 한번 좀 알아보면 좋겠죠. 뭐 버섯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몬 그리고 또 양상추냐 미역 같은 것들이 다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구마, 사과, 또 바나나나 호박 그리고 현미로 지은 밥 같은 것들이 다 알칼리성 식품에 해당되죠. 괜찮네. 레몬이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산성식품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알칼리 식품과 산성 식품을 구분하는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자, 이게 음식이 현재 우리 몸 바깥에서 갖고 있는 그 성질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음식을 섭취 후에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어떤 성질을 띤 물질로 바뀌는지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네. 자, 레몬은 체내 대사를 거치고 나면 알칼리성 그런 물질을 생성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언뜻 보기에는 시고 막 이러니까는 산성 같지만 레몬은 알칼리 식품에 해당합니다. 근데 앞서 만성 염증이 그 노화를 부르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레몬이 염증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관련된 연구가 있죠.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 하나가 대식세포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식세포에 레몬 추출물을 투여를 하고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는지 관찰을 해봤어요. 그 결과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을 할 때 염증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게 염증성 사이토카인인데요.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 자체는 줄어들었고요. 반대로 항염증 물질들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마구마구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내장 지방이죠.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을 좀 줄이게 되면 만성 염증 물질들도 줄어드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내장 지방 우리 몸의 체중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결국은 염증을 줄이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텐데요. 이 지방 조직에다가 이 레몬 추출물을 이 밀리리터당 50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투여를 해봤더니 그렇게 해서 지방세포의 크기가 줄어드는 걸 확인했는데 100마이크로그램 정도 투여했던 거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 소량만 투여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지방세포가 이 크기가 작아지는 걸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자, 레몬이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좀 다른 연구도 있었는데요. 자, 다이어트 중인 여성들을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고요. 각각 조건을 다르게 해서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A그룹은 식단 조절을 하지 않았고요. 네. 자, B그룹은 이 플라시보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약 시기를 섭취를 했고 C그룹은 이 레몬 추출물을 섭취한 뒤에 그 변화를 한번 확인했는데요. 자, 앞에 말했던 A, B 그룹에 비해서 레몬 추출물을 섭취한 C그룹이 비만도를 평가하는 BMI 지수가 감소했고요. 체지방과 인슐린 저항성 감소에도 도움을 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와.
노화를 부르는 주범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라고 그러셨는데 레몬이 그럼 활성산소 제거에 영향을 줍니까? 네,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했던 동물 실험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쥐에게 레몬 추출물을 섭취를 시키고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산화 스트레스는 감소를 했고요. 항산화 물질의 농도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레몬이 팔방미인인데 네. 이게 노화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레몬과 노화 진행 속도의 연관성에 관련된 연구도 있었습니다. 레몬 추출물을 매일 쥐에게 투여를 했더니 이 쥐에게서 안구에서 발생하는 노화성 변화가 조금 더 느려졌다는 걸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노화 특성이 느리게 나타났는데 그중에 이제 탈모나 흰머리 같은 게 발생되는 것도 조금씩 감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쥐의 수명이 약 3주 정도 연장되기도 했다는 걸 확인합니다. 네. 그럼 이 레몬즙이 피부 노화를 막고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자, 레몬 속에 아주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비타민 C는 새로운 콜라겐 생성에 기여해서 주름 개선 및 노화를 개선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레몬이 피부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실험 함께 보시도록 하죠. 자, 사과를 우리 피부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한쪽 사과에는 그냥 물을 바르고요. 네. 다른 쪽에는 레몬즙을 바른 뒤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니까 이 물을 바른 사과는 수분이 증발해서 쪼그라들고 발변됐어요. 색깔도 변했죠. 네. 반면에 레몬즙을 바른 사과는 어머. 색깔과 모양의 변화가 거의 없이 어머, 원래 사과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뭐 코팅 수준인데요. 저 정도면은. 실제로도 레몬은요, 우리 피부의 산화 손상도 줄여주고요, 멜라닌의 침착도 막아줘요. 그러니까 색소 침착에도 도움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피부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미 많은 여성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레몬에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이 있어요. 비타민 C 못지않게 풍부하게 들어있고 또 비타민 C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분이 구연산이거든요. 네. 구연산 자체도요, 뭐 유기산의 종류인데 콜라겐 합성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특히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쪽 각질층을 굉장히 매끄럽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타민 C와 구연산이 풍부한 레몬을 많이 드시면 맑은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노화를 늦추는데 이 레몬즙 놓치지 않을 거예요. 레몬즙을 좀 먹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죠. 요 앞에 있는데 한 번씩 드셔보세요. 놓치지 말아요, 우리. 네. 아우, 새콤 시큼한 게 침이 싹 돌아요. 네. 이거 이제 텀블러에 딱 넣어서 따뜻하게. 수시로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레몬 차로 마셔도 좋겠다. 이 레몬이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네, 이 레몬 속에 에리오시트린이라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이 식단을 주면서 거기에 이 에리오시트린을 같이 좀 함량을 시켜서 투여를 했더니 이 쥐의 혈액 속에 녹아져 있었던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졌고 또 LDL과 중성지방 수치도 다 같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레몬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또 다른 연구도 있는데요. 이 레몬을 경구 섭취시킨 이 G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서 12주 후에 최고 혈압을 상승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최저 혈압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20대에서 50대까지의 한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11일 동안 레몬을 계속 섭취를 시켰다고 해요. 그 결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든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레몬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레몬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 위장 장애라든지 설사를 좀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권장되는 섭취량을 좀 지켜서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레몬의 껍질과 씨에는 이 항산화 또 항염 물질인 이 리모넨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껍질과 씨를 통째로 착즙한 유기농 레몬즙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노화 현상이 아까 피부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겨울철에 이렇게 피부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까? 뭐 어려운 거 말고 간단한 걸로 말씀드려야겠죠. 사실 겨울철이 되면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외부 자체가 건조하기도 하지만 난방을 많이 틀면서 건조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습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가습기 깨끗하게 세척해서 쓰시고 물도 좀 많이 드시면 좋겠죠. 노화를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네. 늦출 수는 있다는 거니까 네. 오늘 방송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